함수요. 함수 할까요? 함수. 오늘은 함수 지금 화면 녹화하고 소리 녹음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수영쌤 왜 하셨어요? 응? 수영쌤. 원장님 정보 몰라. 안 보이던데. 뭐 어디 장보러 가셨나? 왜 저는 김정선쌤이랑 함께 뭐 가요? 항상 김정선쌤 데리고 가요. 운전하시잖아. 수영쌤 운전하시는데 정문생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시더라고. 두 분이 다니면서 그렇게 또 이제 뭐 상의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저 neptun에 들어왔을 때도 정문쌤 와라 하셨는데 수영쌤까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 산술기압 평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신 문제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수능 단위까지 갈 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하나 냈었지. 너희들 요거 한번 풀어봐라고 했는데 숫자를 좀 이쁘게는 못 적었어요. 생각해보니까 2a 더하기 a 제곱분의 4 a가 양수일 때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숫자가 이쁘게는 안 나와요. 선생님 살짝 미스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는 세제곱근 2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예, 여러분 세제곱근이랑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할 텐데 자, 산술기하는 산술기하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는 두 양수 AB에 대하여 2분의 AB 합의 평균이 루트 AB 곱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야기고, 요게 우리가 배운 산술기하고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 즉 현재로서는 교과 이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하고 정도면 요거 봐도 문제 없어. 이런 거 봐놔도 돼요. 뭐냐면은 3개짜리에 대한 산술기하예요. 항 3개짜리. 세 수의 평균은 합의 평균이니까 ABC 더하고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요. 그럼 곱의 평균은 ABC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곱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근을 씌우는데 그것이 세제곱이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2개짜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 상태로는 한 2개짜리 산술기하 하기에는 2차분의 1차라서 근호 안에서 값이 사라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당최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자, 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2a라는 것은 a 2개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a로 바꿔본다가 이 문제 풀이에서의 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나도 문제를 살짝 이걸 실수했어. 4를 적는 게 아니라 8이라고 적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8하고 풀어보자. 응. 그래서 지금 수정할 거야. 빠른 태세잖아. 8이라고 한다면. 더 편하게 나와요. 네. 8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8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날 급하게 얘기하느라 4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어쨌든 풀이 반응부분 동일합니다. 답이 이쁘냐 안 이쁘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3개짜리에 대한 산술기하입니다. A가 양수니까 첫 번째 양수 오케이, 두 번째 양수 오케이, A제곱은 8 양수 오케이.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3배 곱하기 세제곱근 안에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제곱분의 8. 그러면은 A 곱해준 A 제곱이 분모 A 제곱하고 약분되잖아. 세제곱근 8이잖아. 참고로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누구 세제곱하면은 8이 된이라고 묻는 거잖아. 세제곱근이라는 거. 2. 따라서 너는 3 곱하기 2, 6. 이렇게 이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꽤나 심한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어요. 왜냐면은 3개짜리에 대한 산술기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3개짜리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야.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이런 산술기하가 있긴 합니다. 2a 플러스 뭐 a분의 2 더하기 1의 최소값을 찾아라. 당연히 a는 양수. 이런 산술기하 한 3개짜리. 그럼 3개짜리로 얘기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야. 얘는 1이라는 거 상수잖아. 고정된 값이잖아. 그래서 2a와 a분의 2라는 두 개의 항에 대해서만 산술기하를 하는 겁니다. 3개짜리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항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몇 개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a라는 게 몇 개의 항이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돼. a가 들어가 있는 항의 개수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4가 되고 그래서 4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문제와 차이 구분하세요. 앞에 문제는 문자 A와 관련된 게 하나, 둘, 3개의 항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 문제에서 보는 거는 항 3개라 하더라도 이 녀석은 A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에 끼워주지 않는 거야. 관련 있는 항들끼리만 산술기하 연산에 관여하는 겁니다.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 거야. 자, 이게 지난 시간 선생님이 내줬던 퀴즈였고요. 그리고 코시-슈바르트 오늘 한다고 했는데 진도도 나가야 되고 너희 둘도 늦게 오는 바람에 뭐 준영이 원래 늦는 거긴 하지만 늦게 오는 바람에 이래저래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 오래 걸려요. 아니 코시-슈바르트 말고 뒤에 함수가 할 거니까 함수는 어차피 오늘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 정도만 가볍게 끝내고 코시-슈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간략하게 소개만 한번 하겠습니다. 코시-슈바르트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싶기도 했는데 그렇죠. 자, 코시-슈바르트 까놓고 얘기해서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외우기도 힘들고요. 여러분 지금 산술기하만으로도 꽤나 부담스러울 텐데 코시-슈바르트까지 하기가 힘들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도 어째 내신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연습이라고 했어.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요. 제일 더 중요한 거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거 없어. 정해진 거 없어. 산술기하처럼 뭐 한 두세 가지 유형이 있긴 한데 그런 건 모두 다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또는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후 내신 대비 때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코시-슈바르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증명을 한번 하긴 했어. 양변 제곱의 차 보는 거였습니다. 코시-슈바르트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대소의 이야기니까 대소관계 이야기니까 당연히 두 수 또는 두 식의 차를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제곱하고 빼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바로 빼줄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거니까 이게 맞는지를 봐야 하는 거니까 코시-슈바르트 공식 증명인데 여러분이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A-B의 부호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AB일 때 A-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두 줄짜리 참이라고 했어. A가 B보다 어떠하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크거나 같다. A-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요게 나와야 되겠죠? 참이라는 거니까.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의 흐름 정도만 따라오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거는 오직 요 공식 말고는 없어요. 계속 눈여겨보면서 친구 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좌변 전개하겠습니다.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뺄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진행해보자고. 자, 앞에 거 분배하자. 준영이 딴 생각하지 말고 분배해보자. 얘들아, 요렇게 하면 뭐 나와? x a 아니 4제곱 4제곱 알파벳 순서로 가자. a제곱 x제곱 뭔 4제곱이야? 잠깐만.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 죽겠네. 다시 이어가죠. 설마 풀이 내용 날아갔나? 아니지. 아, 적던 거 다 날아갔다. 자, 요거 마이너스 하는 거야. 요거 풀었다 나오면은 적은 게 사라져. 젠장. 정비하면 뭐 4제곱이야. a제곱 b x제곱이지. 알파벳 순으로 갑시다. 그리고 요렇게 가면은 a제곱 y제곱 y제곱. 자, 요거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네. 자, 그리고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x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여줄게.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오케이. 머리 빨리 돌려보세요. 네. 계산만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동일한 거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소구되고요.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소구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남는 친구들을 보자. 파란색이 순간 땡기네. a제곱 y제곱 남았고 b제곱 x제곱 남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마이너스 2ab xy 남았죠. 네. 2ab xy라는 것도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 볼게. ay 곱하기 bx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뭔 얘기 할 건지 좀 감이 옵니까?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더라. ay와 bx에 대하여 무슨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전체 거듭제곱. 그러면 어쨌든 AB, XY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실수 곱하고 실수 곱해서 실수끼리 빼면은 그래도 실수. 실수 제곱이니까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함이 증명된 겁니다. 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말만 쉬워. 다시 이런 거야. A, B, X, Y가 실수일 때 실수란 말은 양수, 영, 음수 모두 다 가능한 거야. 다음에 공식이 성립합니다. 제곱과 제곱에 대하여 합을 곱해주면은 이 값은 곱의 요렇게 짝지어 가는 거야. ax 요렇게 짝지어 갑니다. by 합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일단 이 공식 외우는 것부터 코시-슈바르츠는 짜증이 나. 준영이 이과 간다고? 아니 저희 학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과, 문과, 공학계열. 요즘 공학이 뭐 이까지 뭐 다르게 뭐 있긴. 아니 좀 달라요. 좀 다릅니까? 네. 알았습니다. 가정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커리큘럼 소개해 주는 거 뭐 있나? 책자라든지 안내문 같은 거. 아니요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 한다면서 그 방학 끝나고 뭐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그냥 종이 나와줬는데 그 교육 과정 적혀 있는 거 2학년, 3학년, 1, 2, 3학년 다 적혀 있는 거. 그거 화요일 날 학원에 사진인데요. 사진이나 그럼 나중에 쉬는 시간 좀 보죠. 자 외워야 됩니다. 이거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제곱의 합의 곱의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 합의 곱의 합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외워야 참 이게 정이 안 가는 공식입니다. 산술기하고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야 이거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래도 곧잘 써.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는 코시-슈바르츠가 적용되는 문제가 나 이거 코시-슈바르츠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코시-슈바르츠 성립함을 증명했습니다. 1번은 풀이가 된 겁니다. 223번 1번은 앞서서 빨간색으로 풀이가 끝난 거예요. 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전체 거듭제곱 되는 거 나왔고, 두 번째, 자 이제 대놓고 뭐라고? 이거 가지고 코시-슈바르츠 풀래. 위에 공식도 있겠다. 이거 우지 풀란 거야. 이제 A, B 적당한 수를 대입하라. 맞아요. 이게 수학에서 제일 뭐 귀찮다기보다 제일 어려워지면서 무책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교과서 학습되는 내용 이상의 응용력,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한 모습. 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 y제곱 여기도 있네? 그럼 x제곱, y제곱 자리는 정해진 거야. 그럼 앞에 무언가 적당한 AB가 있어야 돼요. AB의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코시-슈바르츠를 적용해야 되고 3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x 더하기 4y라는 곱의 합이죠.
이 녀석의 최대값을 보기 위해서 전체 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코시-슈바르츠 공식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정해진 공식에다가 자, 판별식이든 근의 공식이든 정해진 공식 틀에다가 원하는 값들을 대입을 했어.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요렇게 짝지어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 3이지. 요렇게 또 짝지어 간다고 했지. 그럼 요거 4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3과 4에 대한 제곱까지 해줘야 돼. 에이, 곳곳이 지리밭이야. 자, 그럼 3제곱, 4제곱 합은? 25, 5제곱. x제곱, y제곱 합은? 9, 3제곱. 좌변이 15의 제곱이네요. 15의 제곱보다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 작거나 같답니다. 다시 1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x 플러스 4y 값의 부호는 산술 기하와 달리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되느냐? 언제 최대값이 되느냐? 아, 앞에 풀이 지워졌네. 앞에서 산술기하 할 때 a bx 마이너스 ay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등호는 bx랑 ay가 동일할 때, 네. 즉 a분의 b와 x분의 y 얘네들의 b가 동일할 때 성립합니다. bx랑 ay의 값이 동일할 때 등호 성립, 즉 3y와 4x의 값이 동일할 때. 그러면은 제곱의 합이 보니까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걔네들이 양수일 때 이거 성립하는 거 봐주는 거예요. 좀 귀찮기는 해요. 여러모로. 자, 224번은 그냥 숫자 바꾼 문제고 225번 되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쓰는 기술이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요. 예? 문제를 잘 나가시는데. 네. 이것도 쿠시슈바르츠를 풀래. 같은 얘기죠. 제곱 있고 x 더하기 2y니까 x제곱 y제곱한테다 뭘 곱해줘야 돼? x제곱 y제곱 있고 x 플러스 2y 전체 제곱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만들려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이 앞에 있어줘야 코시-슈바르츠 공식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45고 너 곱하기 5고 그러면은 너는 15의 제곱이 되겠고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은 15. 그거에 대비하는 양수 x의 값을 찾아라. 앞서 얘기했던 번거로운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지. 약간 등호. a분의 b와 x분의 y의 요런 b가 성립하는 걸 봐야 되잖아. a가 얼마? 1, b가 얼마? 2, x는 그냥 그래서 2x가 y다.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45에다 집어넣는 거죠. 양수 x를 물어보니까 그래 y에다 넣으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2x 넣었으니까 4x제곱 5x제곱이 45입니다. 그럼 x제곱은 9네요. 양수 x는 3 이거 EX는 Y를 어디다 대입한 거예요? 아, 저 Y에. 관계식. 아, 마음에 안 들지? 네. 일단 놈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226부터 마찬가지. 코슈슈바르츠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데서 보면은 코슈슈바르츠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내가 어찌 아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240번은 산술기하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코슈슈바르츠 이야기도 가능하겠네요. 야, 너 아니야. 넌 꺼져, 이 자식아. 자. 요렇게 보니까 퐁당 제곱 관계다. 아유 높아지네. 맞아? 그러면은 루트 귀찮네. 아예 귀찮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4로 얘네를 x 플러스 y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제곱 y 제곱의 값을 알 때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퐁당 제곱. 그러면은 코슈슈바르츠 볼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아, 이건 원래 성립 안 하는 거잖아. 원래 오른쪽에 전부 쓴 거잖아. 앞에 1제곱 더하기 1제곱 있으면 되는 거지. 코슈슈바르츠 기본적인 모습 완. 오케이, 이해돼요? 1 곱하기 x니까 x, 1 곱하기 y니까 y. 그럼 x제곱 y제곱 합은 24였고요. 앞에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니까 48이고요. 너가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루트 48. 루트 48은 4루트 3. 이런 값이 되겠네요. 양수니까 산술기하인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양수니까 근원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산술기하로 뭐 얘기가 전혀 안 되진 않겠지. 귀찮은 것 뿐이고. 뭐 그래 했습니다. 함수 얘기를 이제 다루도록 하죠. 좀 숨통 튀는 대로 가자. 자, 함수 뭐 코슈슈바르츠보다는 좀 덜 스트레스 받는 단어는 아니겠니? 예전에는 이 함수가 1학년 1학기 거였어. 집합과 명제부터가 1학년 1학기야.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 아니 뭐 위에 있는 머리 좋은 아저씨들이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집합과 명제 함수를 다 뒤로 뺀 거겠죠. 무슨 이유인지 굳이 알고 싶진 않아. 동조는 좀 안 됐어.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집합으로 명제 이야기했죠. 집합으로 함수가 정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수학을 다루는 모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우의 수조차도 일종의 함수이기도 하고요. 걔네들도 함수 관계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함수 겁내 부담스러워하고 겁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함수는 푹 찌르면 하고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이런 거야. 준상아, 너 핸드폰의 마지막 한 자리가 몇 번이니? 숫자가 뭐니? 9. 준영아, 너는 핸드폰 마지막 한 자리 숫자가 무엇이니? 5. 선생님, 너는 뭐니? 나는 6. 원장님은 7. 이렇게 각자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대답할 수 있는 값들이 있잖아. 같은 질문을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론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핸드폰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볼 거야.
그러면 제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이렇게들 얘기하겠지. 이런 게 함수입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죠? 함수는 대응관계야.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짝을 지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는 것은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응관계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앞서서 선생님이 든 예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보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갱신해 갈 겁니다. 수정해 갈 거예요.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그 두 집합을 X집합, Y집합이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고, X라는 건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본 대응관계라는 것은 잠깐 빨간색으로 해야 됐다. 빨간색 대응관계, 그 대응관계를 보통 F라고 씁니다. 어떤 규칙에 대응이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물어본 거는 핸드폰 1의 자리 숫자죠. 폰 끝자리.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 방향을 본다면은 명제에서 쓰던 그 화살표가 아니야. 그냥 대응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상이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었고, 준영이한테 물어봤었고, 쌤한테 물어봤고, 원장님한테도 물어봤고. 준상이가 다시 그리고 끝자리니까 끝자리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죠? 1부터 아니죠. 0부터 9까지. 한 자리 숫자니까 그 한 자리 숫자 집합이 된 겁니다. 준상이가 얼마에 대응된다고 6이었나? 아니 9요. 네. 준영이가 6이었나? 이씨 다 달라. 내가 6이었네. 아이 바보야. 내 번호도 모르네. 원장님이 7이고요. 야 신기하네. 하나도 안 겹치네. 이렇게 대응관계 짝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너네 해본 적 없어? 진심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있어요. 언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유 너무 최근만 살고 있네.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라고. 미치아 가동일 때 그 딱지기. 그래 그림 있고 이름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기억 안 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기억과 기억 니은 디귿의 다음을 연결하시오. 그 문제집에서도 오 캐치 마인드. 그리고 사과 아니 딸기. 그래요. 그럼 여기 있잖아. 애플 바나나. 스트 맞나? 네 맞아요. 네. 베리. 알람 맞아? 네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사과, 바나나, 딸기. 그 문제집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 왼쪽이 기억 니은이고 오른쪽이 뭐 A, B, C, D 1, 2, 3, 4 해가지고 연결시켜라 이런 거 많이 썼잖아. 네. 그게 다 함수라고.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게 함수라고. 대응관계가 성립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그게 함수야. 또 이런 것도 있어. VM 밴딩 머신, 자판기. 자판기에 코크 버튼이 있고 펩시 버튼이 있고 랜덤. 펩시다. 랜덤. 사이다가 있고 랜덤이야 랜덤. 스프라이트 있고. 랜덤 너무 그거 복불복 아니야? 소래눈 요런 거 있고 타양의 눈 마테차 있고
뭐가 먼저 있니?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 실론 티. 실론 티 이런 거. 그래서 이 버튼을 꽉 누르면은 치면 안 되는데. 버튼을 꽉 누르면은 고장 안 났네. 버튼을 꽉 누르면은 밑에서 콜라가 댕그랑 나오잖아. 펩시 누르면 펩시가 나오잖아. 네. 오르나서 그러면 뭐라고 해? 우리 뭐해 그때 이 자판기 들고 차고 돈 먹었다 하고 요 사장 전화해라 하고 개신상을 피우잖아. 오류가 났으니까. 이것 역시 하나의 대표적인 함수관계인 겁니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니까. 코카콜라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실론티가 나와. 빡치지. 나는 사이다 마시고 싶은데 소리 눈이 나와. 영감도 아니고. 올바른 대응관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규칙으로 대응되는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보일 때 콜라 눌렀으면은 당연히 콜라 캔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숑. 이것 역시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대응관계에서 조금씩 내용을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칙을 따져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자판기에서 버튼 누를 때 뭘 눌러? 콜라, 펩시, 사이다, 스프라이트, 소렌, 마테차 얘네들 6가지 중에서만 누르잖아. 네. 아유 나는 이런 거 단 거 먹으면은 이 썩고요. 엄마한테 혼나요. 생수 마실래요. 버튼에 생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안 돼. 못 눌러. 버튼 있는 것만 눌러야 돼. 당연한 소리지만. 네. 그리고 아까 준영이가 랜덤이라고 했지. 랜덤 픽 있다고 하자. 정말 이 사장이 약간 변태기가 있어. 500원 넣고 1000원짜리 마실 수도 있고요. 500원 넣고 300원짜리 마실 수도 있습니다. 랜덤 픽입니다. 그럼 어쨌든 랜덤을 했을 때는 이 6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원 오브 6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전혀 생뚱맞게 20명이 나와. 너무 심했나? 여튼 없는 게 나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관계들을 정의해 갑니다. 용어를 정리해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 X라는 집합 처음에 핸드폰 번호 물어봤지. 네. 핸드폰이 분명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집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핸드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려견의 나의 가족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려견한테도 핸드폰을 안 줬을 거고. 여튼 X 대응관계 주체, 내가 질문을 던져볼 사람, 이런 것을 세 글자로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합을 뜻하는 거야. 정역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X 집합은 스몰 x의 모임이다. 조건 제시법. 어떤 스몰 x냐? 스몰 x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 요새 핸드폰이라면 또 이것도 하지 않는가? 스마트폰이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x는 한국 거주. 전체 집합 안에서 어떠한 부분 집합인지를 정의해줘야 돼요. 물론 요 얘기 아주 엄밀한 얘기긴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거 이해하고 적응할 필요는 없고요. 자, Y 그러면은 대응이 될 수 있는 후보들, 랜덤픽에서 나올 수 있는 음료 종류들, 이런 거 우리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역시 역 붙은 건 집합 얘기야. 공역을 일컫는 말은 Y. 그러면 스몰 y의 모임이고, 스몰 y는 한 자리 정수, 한 자리 자연수. 핸드폰 끝자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 끝자리가 정수로만 구성이 되잖아. 자연수 아니지. 한 자리 자연수. 전 세계 아니요. 네. 핸드폰은 다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는 알파벳이 들어간 경우도 있더라고. 우와. 그런 거 못 봤니? 미국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도 가본 적 없어. 미국 이제 TV나 보고 있으면은 밑에 광고 지나가잖아. 그 케이블에서 미국 이제 호스 광고하고
칼 광고하고 이런 거 광고할 때 보면은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밑에 번호 나온 거 보면 1, 2, 3에 4, 5, 6, 7이 아니라 ABC에 D, E, F, G. 그럼 만약에 그 가게가 뭐 이마트야, 예를 들어서 이마트야. 그러면 전화번호가 이마트 다시 3000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리모컨에도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쓰던 스마트폰 말고 핸드폰에 보면 숫자 밑에 알파벳이 있어. 아. 간혹 집에도 알파벳 적힌 것들이 있거든. ABC 그렇게 번호를 누르라는 거야. 폴더폰 같은 옛날 그건 이제 폴더폰은 그 자판에다 역시 매칭해서 그대로 키패드로 쓰는 거고. 그 전화할 때 보면 그 숫자 밑에 있던데요. 전화기, 집에 있는 전화기 자체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까지 박힌 게 있거든. 전화기. 그런 건 이제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저런 식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쉽게 외우게 하는 걸로 연구시키더라고. 뭔가 또 다른 신호 체계가 있다고는 들었어. 신기하네. 여튼 이렇게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대응을 시켜야 돼요. 아까 수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핸드폰 끝자리 물었는데 예, 저는 A입니다.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당연히 핸드폰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은 0부터 9까지 정수 중에서 대답을 하는 거고, 그때 실제 대답을 한 5, 6, 7, 9 요 값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을 일컫는 다른 집합 기호는 없어요. 집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굳이 같겠죠. XY 썼으니까 Z라는 걸로 한 번 더 써봤습니다. Y 써도 상관없지만. 그러면은 Z는 FX, Y 갈게. X는 정의역 X의 원소. 이게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정의. 정의역, 공역, 시역입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정의역과 셋 다 중요한데 그나 그래도 조금 구분 짓자면은 정의역과 치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공역이 그 다음 중요한 녀석. 공역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녀석. 아니 그냥 셋 다 중요하네. 셋 다 중요한 거야. 집합을 다룰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 네. 내가 대응관계 살핀다고 했잖아. 그럼 대응시킬 사람들을 먼저 정해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대응시킬지 대응될 대상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성립하는 대응관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우연인지 중복되는 번호가 없었는데 만약에 선생님 번호 역시 준영이 번호가 3명 똑같은 6이었다. 이런 대응이 있어도 되겠지. 네. 자판기에서도 코카콜라라는 버튼이 꼭 하나만 있어. 장사 잘 되면 코카콜라 버튼 2개, 3개 달 수가 있는 거잖아. 네. 버튼을 누른다 다른 콜라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나오는 구멍은 하나 똑같은 콜라가 우두둑 나올 거예요. 즉 정의역 원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대응된 결과의 값은 동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함수가 가진 특징입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얘기로 다시 소개를 할게요. 함수라는 건 대응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대응의 시작 지점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대응이 되는 대상, 화살표가 꽂히는 곳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실제 대응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치역. 이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대응이 되는데 반드시 오직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 콜라 눌렀는데 콜라랑 사이다까지 다 나오면 개이득이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개손해잖아. 네. 올바른 대응성이 말한 거잖아. 사장들이 기계 만든 사람한테 따지겠죠. 반드시 하나에는 하나의 값이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대응되는 결과값이 한 개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F, 인문 계열에서는 펑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F 펑션 함수라고 해석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펑션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라는 단어를 따온 거고요. f는 라지 x에서 라지 y로 대응이 됩니다. 정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이 됩니다. 집합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매 순간 물어볼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지난 너의 성적은 몇 점이었니? 라는 f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너가 사는 집의 주소는 얼마이니? f 펑션이 있을 수 있고요. 너가 받는 한 달 용돈은 얼마이니? 라는 f 펑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 진도 범위는 어디니? 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반드시 하나는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준상이나 이해할 친구는, 준영이나 이해할 친구는 대응되는 결과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럼 그 함수 아니야. 대응 아니야. 물어보면 실례인 거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수는 대응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한테만 대응이 돼야 돼. 경민이 있었으면 그랬겠지. 아, 쌤, 저 너무 많아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최애를 얘기할까요? 차이를 얘기할까요? 뭐 진주인에 얘기할까요? 부산인에 얘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허세를 떨겠죠. 이렇게 2명, 3명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반드시 하나. 그건 이제 좀 뒤에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하나로 모이면 돼요? 2개가 하나 몰려도 된다고. 그건 돼요. 그거 돼. 여러 개는 아니면. 아까 버튼, 콜라 버튼 2개인데 나와도 똑같은 코카콜라로 대응된다고 했잖아. 자, 두 개로 되는 거. 이런 두 함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프로듀서 뭐지? 이번에는 48인가? 40인가? 48. 만 넣으면 꼽는데 준상이, 준영이 선생님이 이렇게 3명이서 잠깐 말할 건 아니죠. 픽하겠죠. 상명계가 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몇 명 있노 지금? 몇 명 남았노?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어제 또 몇 명 탈락했나 보는데 20명. 나도 안 봐서 모릅니다. 한 20명 있다고 치자 그래. 그럼 20명이 공역이야. 그런데 겁나 이쁜 애가 있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마인드도 좋아. 이거 하고 상관이 없어 애가. 그러면 그런 애한테 몰픽이 가는 거 될거 아니야. 어디요? 몰빵도 가나요? 아, 저희 뽑는 거예요? 한 명한테. 아, 누군가한테. 네. 나머지 쩌리들은 유유유유. 이래도 함수 대응 관계가 되는 거라고. 물론 이제 너무 진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셋이 소개팅 나왔어. 여기도 3명 나왔어. ABC 스위스. 근데 얘가 제일 이쁜 거 어떡해. 당연히 찍는 거지. 네. 이래도 함수 관계라고 대응이 된 거잖아. 자, 좋아하는 사람 사랑이 시작돼 하나 둘 셋 탁 찍은 거잖아.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연애하러 갔지 여기에서 이렇게 찍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네. 반드시 하나 대응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아니야 내 사랑은 알바 언니 당신이에요 라고 찍으면 딱 맞잖아. 얘네들한테 친구들한테 비난 듣잖아. 반드시 요 안에서 이 집합 안에서 대응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 몰려가도 상관은 없어. 싸움은 그 다음에 얘기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자 이런 경우를 하나한테 다 몰려갔다 우리는 굳이 분류하자면은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하나한테만 몰려간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준영이가 또 던진 이야기에 이런 게 있었어.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그거 있지 않아요?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둘이 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맨투맨. 하나씩. 해피해. 그냥 바로 손잡고 나가서 데이트 따라하면 됩니다. 이게 1대1입니다. 그럼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무엇이냐? 참 세상 야속하게도 4명이 나왔네. 우리 쪽에 한 명이 펑크가 났대. 아파가지고. 펑크가 났대. 선우처럼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안 왔대. 펑크가 났어. 그래서 4대4 맞췄는데 3대4가 돼버렸어.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 생각하라고 내가 콜라 눌러도 사이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해도 못 나가. 선택 못 받았으면 못 나가. 대응이 안 돼 못 나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D는 선택 못 받았지만 공역에서 선택받지 못한 대응되지 못한 원소가 존재하지만 정역 원소들에 대하여 공역 원소가 단 하나씩 대응되고 있고 공역 원소들도 중복돼서 선택되고 있지 않는 상태죠. 네. 남긴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무엇이냐? 공역 원소에서도 대응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 아닌데? 너님 아닌데? 아 예. 어이? 아닌데? 너 아닌데? 저희라서 거기서 바쁘다. 너무 속이 안 좋아. 자, 그래서 대응관계 살피는 거 이제 그림 보고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란 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집합사의 대응관계를 보고 있는 중이야. 자, 첫 번째 그림. 함수라면 반드시 정의역 화살표가 시작하는 곳에서는 단 하나의 공역 원소에 대응이 돼야 돼. 1이라는 것이 3에, 2가 4에, 3이 3에 대응이 됐죠. 네.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각각 하나씩 한테 대응이 됐습니다. 비록 공역이 있는 3이라는 원소는 두 번의 대응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함수로서 결격 사유가 아니야. 함수는 첫 번째, 정의역 원소는 반드시 하나한테만 대응이 되면 됩니다. 정의역 원소에 대응되는 건 한 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림, 1은 2로, 2는 4로 대응이 되는데 3이 대응되는 데가 없네? 반드시 하나한테, 두 개여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두 개한테 대응돼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2번, 3번이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안 되는 대응관계의 그림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역에 속하는 원소, 그 중에 실제 정역 원소에 대응된 것들을 치역이라 이야기하고 y fx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집합 표현들 뭐 굳이 엄밀하게 다 따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역과 공역, 치역이라는 중요한 세 개의 집합들이 있구나. 치역이라는 것은 실제 대응된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함수가 동일하다면은 요거 중요합니다. 요런 거 내신에서 또 나오는 문제예요. 뒤에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은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대응된 값이 같아야 됩니다. 각 정역 원소에 대응되는 값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별표 쳐놔. 어디? 중심 개념에서 요 부분. 정역과 공역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두 함수가 동일하려면은 정역과 공역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응관계가 맞아 같아야 되는 거야. 정역과 공역이 다른데 대응관계가 같다? 그거 함수 아닙니다. 즉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밑에 되는 것만 보면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위에 그림 아래 그림 정역과 공역이 모두 같죠? 네. 그때 1은 1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1이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 1로 치역마저도 같지만 대응관계가 다르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가 되는 겁니다.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함수예요. 대응관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역과 공역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공역에서 1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대응을 시킵니다. 1이 1로 마이너스 1이 1로 1이 1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같다. 정역도 같고요. 치역도 같고요. 대응 관계도 같아요. 근데 이거 동일한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수, 공역이 다르면은 동일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함수라는 조건은 동일한 정의역과 공역을 가진 상태에서 대응 관계마저 같아야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박스 부분에 있는 이야기. x에서 y, x에서 y 동일한 집합 사이에서의 대응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놓칩니다. 깜빡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요. 연습할 때 계속 강조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요거는 금방금방,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찾아내. 같은 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 요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중학교 때 1차 함수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했던 작업과 동일합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x에 대응되는 y에 하나하나씩 점 콩콩콩 찍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대응관계와 이 격자 표시처럼 대응관계와 격자 표시처럼 1이 4에 대응된다. 이렇게 나타난 거야. 정역에 있는 1이라는 원소가 공역 원소 4에 대응되는 거니까 가로 x 요게 정역의 원소들. 세로가 공역의 원소들. 1,4라는 점에 대응, 2,1, 3,2, 2,4라는 점에 대응시킨 겁니다. 이렇게 정역이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대응관계 살피는 거야. 이게 정역이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은 그때는 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띄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선, 직선 또는 곡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그래프 개형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x라는 다시 x에 수직인 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림 1에서는 실제 있는 fx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 그림 2에서는 fx의 그래프라고 나온 녀석과 그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 있는 거, 요거 x, a라는 값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하나, 둘, 두 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 함수가 아니야. 함수 아니야. 근데 또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겠지만 이 노란색 원을 우리는 원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더 정확하게 더 넓은 범위로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이 뭐라고? 원방. 도형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얘는. 나 명치 진짜 아픈 거니까 체한 거 만나봅니다. 왠지 뭔가 기쁘네요. 왜요? 내가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안 것 같아서. 자, 절대값을 포함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해 나도록 해보고, 함수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간단하다고 했어. 하지만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함수이냐 아니냐, x의 단 하나 대응. 이게 뭐 한 대역에서 그래프가 나온다. 응? 정역에서 하나 대입해서 네. 그리고 저 공역 값이 나오는. 그렇지. 공역 안에 있는 걸로 단 한 개만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이 두 개 대응 대응을 두 개 대응되면 그건 함수가 아니지. 그러네요. 그리고 공역 안에 있는 원소로 대응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린 또 보재기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 2로
대응을 시키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집합 이름은 x, 집합 이름은 y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1-x 너가 준 -1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1에서 -1을 빼니까 2로 대응되고요. 1로 대응되고요. 0으로 대응되네요. 오케이? 정의형에 있는 원소는 오직 하나의 값들에만 대응이 됐어. 그리고 공역 안에 있는 원소로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함수 맞습니다. 두 번째, 세제곱 시킨다. -1은 -1로, 0은 0으로, 1은 1로. 역시 공역 안에 있는 원소 하나들한테만 대응됐으니까 함수 맞고요. 디귿, 제곱하고 2를 빼래. -1의 제곱은 1입니다. 거기에 2를 빼니까 -1로 대응되네요. 1의 제곱은 1입니다. 거기에서 2를 빼니까 -1로 대응되네요. 공역 입장에선 2개, 3개 대응이 돼도 상관없다고 했어. 인기 많아도 돼요. 네. 그런데 0이라는 값을 계산하면은 -2라는 근본 없는 값에 대응이 되잖아. 그럼 이거 함수 아니야. 아, 세 개 다 돼. 그냥 모두 다. 리얼 2배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려고 합니다. -2의 절대값은 2입니다. 0의 절대값은 0이고요. 2의 절대값은 2네요. 아유. 끝에서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응되는 값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루혀? 다 아는 거 얘기해서 그래? 그럼 일찍 오던가. 일찍 와야 더 많은 얘기 팍팍팍 나와줘. 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오고 싶다. 뭐라고? 오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일찍 오고 싶대. 근데 왜 안 와? 앞에 국어학원 걸릴까? 국어였나 화학이었나? 그거 학원 왜 이렇게 많이 가냐? R에서 R로 대응이 된단다. 실수 전체 집합 R이랍니다. 리얼 넘버에서 리얼 넘버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 야, 이건 봐라. 0보다 작은 값은 다음과 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석도 조금 힘들어 할 텐데,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왼쪽 함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라는 것은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아, 오케이. 0보다 작으니까 너는 대응될 때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5에다가 1을 더해준 값으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루트 5 플러스라니. 좀 마이너스. 마이너스군요. 그럼 네, 플러스 루트 5. 그리고 루트 5라는 값이 있으면은 너는 0보다는 큰 값이니까 2루트 5 더하기 1이라는 것으로 대응이 되겠고요. 루트 5 마이너스 1이네. 그럼 2루트 5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되겠네. 2배하고 1을 더해주는 건 1을 빼주는 거니까, 아니 더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5 아니에요? 네, 2루트 5 마이너스. 아, 맞네요. 2배에 1 더하기. 따라서 이 둘을 계산하세요. 루트 5가 정답 되겠네요. 대응되는 값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3루트 5네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0보다 작은 범위, 쌤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범위가 나누는 곳. 그러면 x가 0인 곳을 경계로 0보다 작은 거 왼쪽 그래프 모양 따로, 그리고 0보다 큰 오른쪽 그래프 따로따로 그려줍니다. 다시 어떻게? 자, 어떻게? 이렇게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x 더하기 1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다.
근데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는 어디에서 유효한 그래프이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보겠대요.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만 남겨두고 그래프를 다 지워줍니다. 0보다 작은 범위만 두고 그래프를 지우는 거예요. 두 번째, 2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좀 더 가파른 직선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는 어느 범위에서 유효하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거 잠깐 지워야 돼. 그리고 원래 있던 그래프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 V인데 대칭 형태가 아니라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느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따져주는 겁니다. 자, x집합에서 x로 대응되는 녀석이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실수 AB의 값을 찾아라. 집합을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거 계속 집합의 대응 관계를 해가지고 보자기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정수들만 적는 버릇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x는 다른 얘기 없으니까 이거 실수입니다. 실수 x예요. 그럴 때는 수직선 좌표 평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로가 정역, 세로가 지역이 공역이 될 겁니다. 0, 마이너스 1부터야? 하면 안 되네. 뭐지? 예. 친구야, 친구 우리 공부하러 가자. 그래.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하자. 자, 마이너스 1 0 1 2 3 4 간격이 아주 일정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란 범위 안에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1 2 3 4 뭔가 좀 빼딱해. 그냥이요. 근데 매각하네. 수정 뭐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원점이고 4까지 대응시키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는 반드시 그래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역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입니다. 요 테두리 안에 존재해야 돼. 네.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치역도 공역도 x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그래프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함수는 이래야 된다고 했어. 정역에 대하여 반드시 공역 원소가 하나 대응돼야 됩니다. 공역 바깥의 원소가 대응되면 안 됩니다. 즉 이런 모습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선이라면 이거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 정역에 속하는 값인데 정역에 속하는 x에 대하여 대응된 게 공역 바깥쪽이잖아. 네. 공역 바깥쪽의 값이 대응이 되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보자기 대응될 때 요 안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밖의 값에 대응이 된 셈이야 얘는. 그래서 이거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은 함수가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함수가 가능한 모양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도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함수가 돼요. 네. x에 대응되는 y가 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최대 최소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흰색은 함수가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역과 공역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세로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값에 모두 다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족하는 그래프는 다음에 두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정사각형의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 이런 직선이나 또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가는 이런 직선, 얘네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역 안에서 존재하는 함수로서 마이너스 1과 4라는 범위에 모두 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면은 직선은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B의 값은 0이 아니고 실수 AB에 대하여 AB의 합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1,1과 4,4를 지나는 녀석, 그때는 AB의 값이 요 그래프는 Y는 그냥 X, A가 1이고 B가 0인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4에서 4,-1로 감소하는 이 직선은 Y 이꼴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대응이 돼요.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3이다. 이렇게 AB를 얘기하고 AB의 합을 구하여라 1 또는 2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함수가 두 가지로 나온 것 뿐이야.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함수는 여러 개지만 동시에 그려질 수 있는 함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아래 있는 거. 다음 그래프를 얘기해 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 또 얘기 있네. 마이너스 1과 1을 정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fg가 같으려면은 지금은 공역 얘기는 따로 없잖아. 빈속에 처음 마셔서 더 아픈 건가? 수업 마치면 따뜻한 거 먹어야 되겠다. 어머니 보세요. 아니 수업해야지 일단.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계속 있지? 3시 이후로. 4시에 수업하고. 또요? 3학년들이요. 3학년. 2학년들이요.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또 해야죠. 저는 하루 쉬어도 돼요. 방구도 끼고 싶어. 피세요. 자, 지금 준영. 네. 정역만 범위 얘기하고 공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공역이 모든 실수야. 말 없으면 모든 실수입니다. 그냥 함수는 그래요. 말 안 하면 모든 실수야. 정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 말 안 하면은. 네. 자, 그러면은 둘이 동일한 함수가 되려면 f-1의 값 1 더하기 2 더하기 a, 즉 3 더하기 a라는 게 g-1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대응 관계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거든. 얘는 둘이 같아야 돼. 당장은 모르겠네. f1이라는 값과 g1이라는 값도 서로 같아야지만 f, g 함수는 동일한 대응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1 빼기 2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라는 f1과 b 빼기 3이라는 g1의 값이 서로 같다. 이 두 개의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더해버리자. 2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6.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니까 좌변 마이너스 5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족하는 A와 B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는데 대응 관계만 같다가 다가 아니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대응마저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대응도 같아야 돼. 네. 균형을 죽을란다. 줄여서요. 다 아는 얘기에서 그런 건데. 아씨. 자, 259번. 그럼 풀어! 졸릴 때는 움직여야지. 뭐야 이거? 아유. 4번. 이럴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빼고 다 하면서. 아우. 정말 유령이 주세요. 유로만 들어가지고. 유령도 중요한 거라 했어요. 뭘 알아야 유로를 부리니까. 근데 틀릴 수 있지. 아닌데? 함수의 그래프 4번만 함수가 아니야. 3번만 아니라고요? 응. 1, 2, 3번 다 함수입니다. 자, 찾는 방법이 이래요. 함수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짝대기 끄면 되잖아. 그렇지.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함수 여부는 그냥 단순히 함수이냐 아니냐는 x에 다시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것은 정의역 x야. 정의역 x에 대하여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 있는지만 보는 겁니다. 오, 아 그래서 4번이 되는구나. 응. 2개 되니까. 두 개가 되고 또는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정의역을 정해줘야 돼. 네. 아래에서 보면 x가 정형이고 y가 공룡. 그렇죠. 가로 정의역 세로 공역으로 갑니다. 자, 260번은 그래프 중에서 함수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꼭 선으로 나와야지만 그게 그래프인 건 아니야. 점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고 점점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x 입장에 대응된 점이 단 하나만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프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함수인 것을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함수의 그래프가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두 개? 답이. 답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 자, 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인 거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봅니다. 정역이 마1, 0, 1, 2,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 있고 0에 대응되는 값 하나 있고 1에 대응되는 값 하나 있고 2에 대응되는 값이 없네? 2에 대응되는 값이 없죠? 아닌가? 그럼 이거 함수 아니야. 두 번째, 마이너스 1에 대응되고 0에 대응되고 1, 2, 3에 다 대응이 되네. 네. 그럼 이거 함수야. 네. 3번, 마이너스 1에 대응됐고 0에 대응됐고 1에 대응된 게 두 개나 나오네. 네. 얘 때문에 안 돼. 답이.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나밖에 없다. 아 자꾸 엉덩이다. 261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기역과 디귿. 이유는 알겠죠? 선선 그어서 교점 보는데 얘는 두 개 나온다. 탈락. 얘는 무조건 하나.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을 가진 그래프를 보든 방정식, 부등식 풀든 절대값을 가진 걸 다룰 때 제일 기본은 절대값 fx를 다루는 기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fx가 양수일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음수인 경우랑 나누어서 보는 거야. 양수 범위에서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음수 범위에서는 부호 바꿉니다. 제일 기본이자 중요한 내용, 요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즉 첫 번째, 다음 같은 녀석 절대값 안에 누구? x 빼기 4 언제 0이 돼요? 4가 x가 4일 x가 4일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 y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때, 또는 y가 왜 나와? x가 또는 x가 4보다 작을 때, 그때 함수를 따로 봐주겠다고. 자, 먼저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면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냥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두 번째, x가 4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안에는 음수죠. 부호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2x 마이너스 10이라는 함수 되겠고요. 함수식이 이렇다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린다고. 먼저 좌표 평면 이쁘게 잡아주세요. x, y, 0. 특이점을 잡자고 했다. 4라는 값을 기준으로 4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입니다. 4일 때 대응되는 값을 한번 계산해 볼래? x가 4일 때 어디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네. 그러면 4, 마이너스 2억이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이 점을 지나면서 4 이상에서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x 뜸의 기울기 요렇게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x 마이너스 10이니까 양의 기울기 이렇게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겠네요. 다시 앞서 얘기하던 거대로 다시 풀어본다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어보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유효하냐? 4 이상에서만 유효하다. 네. 그럼 4 이상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은 지우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2x-10이라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주고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유효하냐? 4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러면 그 이상의 범위는 지워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뭐 좌우 대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더 본격 더 심화된 얘기 나눌 때 한 번 더 다뤄보고요. 2번처럼 절대값이 2개 있으면 어쩌냐? 그럼 2번 고민하면 됩니다. 절대값을 포함한 인수가 2개 있습니다. x 빼기 1과 x 더하기 5. 그럼 얘네는 범위를 이렇게 나눠버리자. 각각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 1이랑 5. 1 범위 잡고요. 5 범위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범위 x는 1보다 작다. 범위 나눠야 된다고 했지. 경계 기준으로 가는 거야.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보통 절대값 다룰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작거나 같다는 표현은 그다지 잘 안 씁니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권장사항까지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 이상.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각각의 그래프를 찾는다면은 각각 범위에서 함수를 본다면은 안 되네. 다시 가버렸다. 아이고 미안해. 안 열리는 거. 녹화만 정지하고. 안 되죠. 왜 이래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